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4년도 제1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교류회로에서 역률이란 무엇인가? 역률, 우리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지요.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는 파형을 우리는 여현파라고 하고요. 사인 세타로 나타내는 파형을 정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사인 세타를 여현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역률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여현,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현이다 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하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2번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일 때 이의 역수인 어드미턴스 궤적은 답은 3번 원점을 통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일 때 어드미턴스는 원점을 통하는 원이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3번 L형 4단자 회로망에서 R1, R2를 정합하기 위한 Z1은 단 R2가 R1보다 크다. 자, 여기서 L형은 이렇게 생긴 회로를 L형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4단자 회로망에서 R1, R2, R1, 이게 입력 측, 출력 측이 정합하기 위한 조건. 정합은 무슨 뜻이냐면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 그래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내부 임피던스와 외부 임피던스가 같을 때, 즉 내부 임피던스, 외부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 외부 임피던스가 같을 때 최대 효율 조건이 돼요. 여기서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Z01,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Z0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효율 조건은 결론적으로 Z01, Z02가 서로 같을 때 이제 최대 효율이 되는데, 자, 4단자 정수, Z01이 루트 CD분의 AB, 이게 4단자 정수로 나타내는 입력 측에서 본 임피던스거든요. 얘를, ABCD를 알아야 이제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L형에서 ABCD, L형에서 ABCD는 이렇게 해서 A,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플러스 Z2분의 Z1, Z2분의 Z1. B는 이렇게 Z1, B는 여기가 A, 이렇게 해서 B가 Z1, C는 이렇게 내려서 이것의 역수, Z2분의 1, D는 1 플러스 Z2분의 0이에요. 여긴 없잖아요. 그죠? Z2분의 0. 그래서 얘는 0이 돼서 1이 됩니다. 요거는, 암기예요. 요것도 정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암기하시는 게 편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ABCD를 지금 구해내고, 요 ABCD 가지고, 이제 입력 측에서 본 임피던스, Z01을 정리하면, C, Z2분의 Z1 곱하기 1, 분의 AB, 1 플러스 Z2분의 Z2 곱하기 B, Z1에다가 루트 씌워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요거 기본 수학이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식이죠? 요식 이제 정리해 보면 얘는 Z2분의 Z1 곱하기 1은 Z2분의 1이 되겠죠. 요거 분의 요거 1 플러스 Z2분의 Z1 정리하면 1은 이제 통분시키는 거예요. Z2분의 Z2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Z2분의 Z1이 되겠죠. 곱하기 Z1에다가 루트를 씌워요. 얘를 다시 정리해 보면 Z2분의 1 분의 요거 통분하면 Z2가 되겠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Z1 플러스 Z2라고 할게요. 원래 Z2 플러스 Z1인데 앞뒤 바뀌어도 되지요. Z1 플러스 Z2가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 Z1,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루트. 그래서 Z1이 이제 요 안으로 곱해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Z2분의 Z1 플러스 Z2 곱하기 Z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 요 곱하기가 요 안으로 들어와서 분자에 곱해지면, 자, 이거 나누기, 예, Z2분의 1 루트.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번분수라고 하는 건데, 분수의 분수예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입니다. 그러면 Z1, Z2, Z1 플러스 Z2 가로 닫고 루트가 되겠죠. 여기서 Z2, Z2 약분되면 루트 Z1에 Z1 플러스 Z2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정리하면, R1과 Z01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같아야 최대 효율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요 값은 R1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출력 측에서 본 임피던스는 AC분의 BD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정리한 것 같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얘도 출력 측에서 본 임피던스와 R2가 같을 때 최대 효율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요것과 R2가 같고요. 여기서 이 식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양변에다가 제곱을 해요. 그러면 여기 루트가 벗겨지겠죠. 그러면 Z1 플러스 Z2는 R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넘깁니다. 넘기는 이유는 여기에다 이제 적용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Z1 플러스 Z2는 Z1분의 R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자 디귿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자 보세요. 좀 전에 R2가 루트 Z1 플러스 Z2분의 Z1, Z2였죠. 근데 여기도 양변에 제곱을 하면 제곱과 루트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곱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좀 전에 정리한 Z1 플러스 Z2 얘를 이제 적용하면 Z1분의 R1의 제곱분의 Z1, Z2의 제곱. 예. 그래서 얘도 이제 번분수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얘는 1분의 Z1, Z2의 제곱. 예, 이렇게 정리도 되죠. Z1분의 R1의 제곱. 요거 번분수.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R1의 제곱. 먼 거 곱해서 분자 Z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Z2의 제곱.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식으로. 네, 요게 R2의 제곱입니다. R2의 제곱인데 요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우잖아요. 그럼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죠. 루트 제곱 없어져서 R2는 R1분의 Z1, Z2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Z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Z1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Z2는 Z1에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Z2가 나눠지고요. R1은 Z1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줍니다. 그래서 R2에다가 R1을 곱해준 거예요. 요렇게 계산된 게 이제 Z1이다. 그런데 요게 이제 보기에 없잖아요. 더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디귿식, 저기 그 전에 디귿식에서 Z2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디귿식 뭐지요? Z1 플러스 Z2는 Z1분의 R1의 제곱이죠. 예, 이게 디귿식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서 Z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요. 넘어가서 얘는 플러스 Z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Z1이 되겠죠. 그래서 Z2는 Z1분의 R1의 제곱 마이너스 Z1이다. 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요 식에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식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요렇게 나오는 거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우선 요 분모부터 한번 통분해 볼까요? 그러면
Z1분의 R1의 제곱에 얘도 이제 분모를 Z1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 Z1은 이렇게 1분의 Z1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요 분모에다가 Z1을 곱해주면 이제 분모는 Z1이 되고 분모에다 Z1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에다도 Z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Z1분의 Z1이 두 번 곱해졌으니까 Z1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분해 얘도 1분의 R1, R2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통분하면 Z1 통분되고요. R1의 제곱 마이너스 Z1의 제곱 분의 1분의 R1, R2 요거 번분수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R1, R2, Z1이다. 해서 요렇게 정리된 게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요 비읍에서 이제 Z1 그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 얘가 1이란 얘기예요. 그죠? Z1이 R1의 제곱 마이너스 Z1의 제곱 분의 R1, R2의 Z1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이 1이 돼야 돼요. 1이 되려면 분모와 분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R1의 제곱 마이너스 Z1의 제곱이 R1, R2가 돼야 얘가 R1, R2가 돼야 이게 약분돼서 1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Z1의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R1의 제곱 넘어가면 빼줘야겠죠. 플러스 R1의 제곱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R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없애볼까요? 그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곱해줘서 Z1의 제곱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R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면 플러스 R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R1, R2가 되겠죠. 그래서 Z1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요. 그럼 얘랑 약분되겠죠. 그래서 Z1은 루트 R1의 제곱 마이너스 R1, R2 여기서 R1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R1으로 묶으면 얘는 R1의 제곱이니까 R1이 두 번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남고 마이너스 남는 건 R2가 남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R2가 R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R2가 먼저 나옵니다. 예, 왜냐? 여기 이제 플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Z1은 이렇게 R1, R2 마이너스 R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Z1을 허수값으로 적용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 플러스를 적용하던 마이너스 적용하던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적용하면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R1, R2를 정합하기 위한 Z1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관계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대칭 3상교류에서 각 쌍의 전압이 VA, VB, VC일 때 상상 전압의 합은? 자, 대칭 3상입니다. 즉 대칭 3상은 뭐냐면 전압의 각각 A, B, C의 전압의 크기가 같고 120도의 위상차를 가질 때 이때 대칭 3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 전압의 합은 이렇게 이제 합해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벡터적으로 이제 합을 해 주는데 요게 VA고 요게 VB고 VC라고 할 때 세 개를 합쳐 볼게요. 자, 합칠 때는 벡터를 합칠 때는 벡터 끝나는 점에다가 요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네, 끝나는 점. 그래서 B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C를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요. 네, 요게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요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자, 벡터로 나타내면 A에서 출발한 게 A까지 가고 C까지 가고 B까지 가요.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벡터적으로 볼 땐 이땐 벡터의 값은 0이라고 보는 거예요. 0. 네. 내 위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벡터의 합성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대칭 3상에서 각 상의 전압 또는 전류를 더하면 0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비정연파에서 여현 대칭 조건은 어느 것이냐? 답은 1번입니다. 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여현 대칭은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고요. 정현 대칭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현 대칭이라는 거 1번에서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여현 뭐라고 했죠? 코사인 세타, 정현 사인 세타라고 했죠. 이게 이제 비정연파라 꼭 그래프가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여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예, 정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파형을 이제 함수로 나타내서 대칭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6번 어떤 회로에서 이런 값의 전압을 인가 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면 유효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유효 전력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유효 전력은 VI,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 역류를 곱해서 나타내지요. 여기서 이 전압에 시료값을 적용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준 이런 형식은 이제 순식값이라고 하는데 이 순식값에서 시료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요 순식값에서 요 앞에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거든요. 이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줘서 시료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전압의 시료값은 이렇게 되고요. 전류의 시료값은 요 앞에 있는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구한다고 했죠. 얘가 이제 전류의 시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 이렇게 지금 구해놓은 다음에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얘를 여기 전류에다 적용하고 코사인 세타.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코사인은 뭐라고 했죠?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 전압은 오메가 t 그냥 0도예요. 그죠? 네, 0도. 그런데 전류는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 위상차는 0도에서 30도. 30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위상차 세타는 30도가 되겠습니다. 30도. 네. 여기서 이제 전압의 위상차에서 전류의 위상차 마이너스 30도를 빼준 거예요. 네, 그래서 30도의 위상차가 나온다 해서 유효 전력은 전압의 시료값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 코사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이때의 유효 전력은 86.6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67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출력전압의 위상은 이 출력전압의 위상은 입력전압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도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되지 않으면 바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뒤진다가 되겠습니다. 예.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출력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저항과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곱해서 출력전압을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내겠죠. 여기서 우리 전류값 한번 구해볼까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다. 전압. 여기 입력전압이죠? 입력전압.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계산된 전류가 여기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 분의 입력전압 하면 입력전압은 여기 저항과 인덕턴스가 있죠. 인덕턴스는 리액턴스로 계산을 해서 임피던스 구하는 거예요. 인덕턴스는 인덕턴스 가지고 리액턴스로 계산되는 리액턴스가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
J 오메가 L. 얘가 JXL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덕턴스 값 가지고 계산된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R 플러스 J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을 적용해 주고요. 여기서 이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켤레 복소수를 곱해줍니다. 예, 부호가 다른 이 복소수잖아요. 그죠? 실수고 허수예요. 요걸 이제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계산 방법이 여기다 이제 켤레 복소수 부호가 다른 허수의 부호가 다른 여기 식을 여기다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 값의 제곱 요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요. 분모에다가 켤레 복소수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에도 켤레 복소수 곱해줘야죠. 예,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예, 분자는 입력전압에 R-J 오메가 L이 곱해진 이런 형태로 전류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 값을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전압은 전류값 곱하기 저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리하면 출력전압은 입력전압 곱하기 이런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허수값이 이제 위상을 나타내는 건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늦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출력전압은 입력전압보다 위상이 늦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늦는다, 뒤진다. 같은 의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이해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전원과 부하가 다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00V, 이게 전원이에요. 그죠? 200V.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인 경우 선전류를 구해라. 자,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선에 흐르는 전류 IL은 요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큽니다. 요건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예요.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그러면 우리 상전류 한번 구해볼까요? 상전류. 여기서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죠. 임피던스 6 플러스 J8이고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은 200V죠? 그죠? 요 전압이 그냥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200이다. 요걸 이제 계산해서 여기다 적용해서 루트 3을 곱하면 되는데, 자, 요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복소수를 크기로 나타내서 계산해 주는 게 쉽겠죠. 그죠? 이 복소수, 실수와 허수가 있는 복소수, 이것을 크기로 나타낼 때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의 루트를 씌웁니다. 네, 분의 200.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 계산하면 10 나와요. 10분의 200. 얘는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이 상에 흐르는 전류는 20A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0을 적용해 주면 이때의 선전류,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는 20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9번 3마이크로파라드의 커패시턴스를 50옴의 용량성 리액턴스로 사용하려면 정연파 교류의 주파수는 약 몇 kHz로 하면 되는가? 제가 좀 전에 여기 몇 번 문제지요? 예, 67번 문제에서 인덕턴스로 계산되는 리액턴스 뭐라고 했죠?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어요. 그죠? 리액턴스. 얘를 XL로 표현했고요. 얘 계산은 오메가 L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인덕턴스로 계산되는 리액턴스고요.
커패시턴스로 계산되는 리액턴스, 이것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C로 계산되는 리액턴스를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얘를 XC로 표현하고요. 요 XC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3 마이크로파라드의 커패시턴스를 이용해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계산한 값이 50이 되는 주파수 값을 구해라. 근데 여기서 주파수 어디 있을까요? 요 오메가가 2파이 F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 문제를 정리하면 이제 이런 문제예요. XC가 50옴인데 요걸 계산할 때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오메가 2파이 F로 계산된다고 했지요. 2파이 F C분의 1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커패시턴스가 3 마이크로파라드예요. 근데 이 3 마이크로파라드로 계산되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50옴이 되는 이 주파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주파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는데 이것도 정리하는 팁이 있죠. 자, A, B 분의 C는 D다. 예, 이런 분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수에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라 할 때는 이 분수의 A와 분모에 있는 A와 결과값을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네, 요게 팁이에요. 그래서 A로 식을 정리하면 얘랑 자리 바꿔서 B, D 분의 C다. 이렇게 정리해도 식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F로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겠죠? F와 결과값 50이랑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는, 주파수 F는 2파이 C값 곱하기 XC값, 용량성 리액턴스죠. 이것분의 1.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 C에다가 커패시턴스 3 마이크로파라드죠? 3 마이크로파라드는 기본 단위 파라드 단위, 이 식에다 적용하는 파라드 단위로 이제 환산하면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파라드를 파라드 단위로 변환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준다. 네,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여기 용량성 리액턴스는 55옴 해서 계산하면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 커패시턴스예요. 곱하기 용량성 리액턴스 50분의 1. 요렇게 여기까지가 계산을 하면 기본 단위 헤르츠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킬로헤르츠죠? 킬로헤르츠. 그래서 요 단위를 킬로헤르츠 단위로 바꿔줄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요. 그래서 요렇게 고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차례차례 계산하면 이때 주파수는 1.06kHz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얘는 오메가 L로 계산되고 용량성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스스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0번 R옴의 저항 3개를 Y로 접속하고 이것을 선간전압 200V의 평형 3상 교류 전원에 연결할 때 선전류가 20A 흘렀다. 이 3개의 저항을 델타로 접속하고 동일 전원에 연결했을 때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런 내용입니다. R옴의 저항 3개를 Y로 접속했어요. 이렇게 접속을 하고 여기다가 선간전압 200V를 걸었더니, 인가를 해줬더니 여기 선전류가 20A의 전류가 흘렀답니다. 그래서 요 저항을 다시 델타 결선으로 묶어놓고 여기다가 선간전압을 200V로 적용을 하면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르겠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이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구한 다음에 이 저항값을 여기다 적용해서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면 델타 결선에서 우리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다. 이거 적용해서 선전류를 알아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 저항값부터 우선 계산을 해볼게요. 이 저항값은 저항 R은 I분의 V. 그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분에 여기 걸리는 전압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흐른 전류는 이 전류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냥 20A, 20A 적용이 되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 선간 전압보다 작습니다. 얼마큼? 루트 3배만큼. 요게 Y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예요. Y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습니다. 요거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전류 분의 루트 3분의 여기 선간전압. 요거 번분수로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선전류 20분의 선간전압 200V. 요게 뭐라고요? 저항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값을 여기다 이제 적용하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부터 구해볼까요? 델타 결선에서의 상전류. 상전류 똑같이 상전류는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는 여기 걸리는 전압 200V죠? 200V 나누기 여기에 저항값. 얘를 이제 적용을 해서 구하는데, 요게 이젠 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게 선전류죠? 델타 결선에서의 선전류는 이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루트 3 곱하기 저항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은 선간전압 200V라고 했죠? 여기서의 걸리는 전압은 200V 그대로 걸리겠지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저항 루트 3 곱하기 20분의 200분의 200.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차례차례 넣으시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 60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60A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Y결선에서는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고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다. 거꾸로 얘기하면 상전압은 선간전류보다 루트 3배가 작다. 델타 결선도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다. 선간전압은 요 상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 자,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크다. 상전류 볼까요? 그럼 상전류는 당연히 선전류보다 루트 3배가 작겠지요. 요거 구분하셔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이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1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합성 인덕턴스는, 자, 그림 보니까 인덕턴스가 병렬로 되어 있고요.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전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속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자속이 동일한 방향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자속은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이런 회로를 우리는 가동접속 회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병렬 회로, 인덕턴스가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에 가동 접속되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이건 공식 암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차동 접속되었을 때 한쪽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한쪽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발생되는 자속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서로 자속은 상쇄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차동 접속이라고 하는데, 차동 접속됐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요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또 추가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이건 병렬이잖아요. 직렬일 때의 가동 접속될 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2M. 여기서 M은 상호 인덕턴스를 의미합니다. 차동일 때는 L1 플러스 L2에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네. 요거는 직렬일 때, 요거는 병렬일 때 구분해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2번 어떤 회로에 단자 전압 및 전류의 순식값을 이런 식으로 줬을 때 복소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자, 보니까 허수로 나타낸 거죠. 복소 임피던스, 허수값으로 나타낸 임피던스란 얘기예요. 자, 요 복소 임피던스를 구할 땐 이제 요 전압과 전류로 가지고 지금 구하는데, 이 전압과 전류를 극좌표 형식으로 계산을 했다가 이 극좌표 형식을 가지고 복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자, 극좌표 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크기와 각도로 나타내는 게 이제 극좌표 형식인데, 크기에서의 이 크기는 요거 순식값이죠. 이 순식값에서 시료값을 이제 크기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각도를 적용하면 이게 극좌표 형식이 됩니다. 자, 순식값에서 시료값 구하는 거. 최대값에 우리 루트 2를 나눠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압의 시료값, 최대값에서 루트 2를 나누고요. 각도는 여기 각도. 네, 요 기본값에 플러스된 각도 4분의 파이. 전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 즉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각도는 3분의 파이. 여기서 이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3.14 아닙니다. 각도에서의 파이는 몇 도? 180도. 네. 그래서 180도에서 4를 나누면 얘는 45도가 되고 220 루트 2에다가 루트 2 나누면 220 되겠죠. 5 루트 2에다가 루트 2 나누면 크기는 5가 되고 180에다가 3을 나누면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극좌표 형식의 분수 형태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 앞에 있는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5분의 22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요거 44 나와요. 그래서 220 나누기 5는 44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수의 각도, 만약에 B분의 각도 A다. 얘는 각도 A-B 이렇게 해줍니다. 분수를 이용해서 각도를 계산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각도 60도 분의 각도 45도는 각도 45도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도가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지금 복소수, 복소 임피던스, 복소수로 나타내야죠. 그죠? 그래서 크기 44 곱하기 코사인 15도 마이너스 사인 15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복소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적용된 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5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적용된 겁니다. 예, 워낙에는 크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15도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15도나 그냥 15도나 값은 같아요. 하지만 사인은 부호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은 요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그래서 복수 임피던스 요거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낸 분수 연산은 이렇게 한다는 거, 요거 직접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갈게요. 73번 단자전압의 각 대칭분 V0, V1, V2 이거는 영상전압, 정상전압, 역상전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0이 아니면서 서로 같게 되는 고장의 종류, 이선지락 고장입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지락 고장은 영상, 정상, 역상이 서로 다 같지만 0이 아닌,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존재하는 고장이 이선지락 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V1, V2의 값이 이런 값을 가질 때 V1 플러스 V2의 실효값은,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순식값이죠, 그죠? 요 순식값을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 극좌표 형식을 복소수로 나타내서 서로 연산을 해주고 그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일단 요거 우리 극좌표 형식으로 크기와 각도로 나타내는 게 극좌표 형식이라고 했어요. 크기는 이 순식값을 이용해서 실효값으로 나타낸 값이죠. 실효값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눕니다. 그리고 각도는 오메가 t 뒤에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0도. 그래서 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 나눠서 각도 0도 하면 V1의 실효값은 20 각도의 0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V2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누면 최대값은 뭐 50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여긴 사인인데 여긴 코사인이네요. 이렇게 되면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주든지 얘를 사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우선 여기 계산해 놨으니까 얘를 사인으로 바꿔줄게요. 얘를 사인으로 바꿔줄 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줄 때는 90도를 더해줍니다. 90도는 뭐예요? 2분의 파이지요. 그래서 V2는 이 순식값에서 얘를 제 사인으로 바꿔주고 이 뒤에다가 90도를 더해준 거예요. 자,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바꿔줄 땐 90도를 더해주는 거예요. 예,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바꿔줄 땐 90도를 빼주겠지요. 예, 요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바꿔주면서 여기 90도를 더해준 거예요. 그죠? 파이는 180도라고 했죠? 180도에다 2 나눠주면 90도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파이 그리고 플러스 분모 통분해주면 2에다가 3 곱해주면 6이 되겠죠? 그리고 분모에다가 3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3 곱해주면 3파이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플러스 3파이 하면은 2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약분되면 3분의 파이. 그래서 각도는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요 V2를 사인으로 바꿔준 거 가지고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누면 50이고요. 3분의 파이 각도 180 나누기 3은 60이죠. 그래서 각도는 60도다.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복소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 복소수를 크기로 나타내면 돼요. 자, 복소수로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20 코사인 0도 플러스 j 사인 0도. 크기 50 곱하기 코사인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45 플러스 j 25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 복소수 크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허수 뭐예요? 25 루트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구합니다.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는 겁니다.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루트 3900V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극좌표 형식을 복소수로 나타내는 요 식도 연습해 보시고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5번 t는 0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정상 전류값은? 자, 회로를 보니까 여기 저항이 있고요. 그죠? 요렇게 표시한 거는 유도성 리액턴스 또는 인덕턴스죠. 얘가 유도성 리액턴스인지 인덕턴스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요 뒤에 있는 henry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예, 이렇게 코일을 그려놓고 온단이다 하면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고요. 코일을 그려놓고 henry로 표시해주면 얘는 인덕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E는 인덕턴스 값을 의미한다는 거. 즉 R, L 직렬회로란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RL 직렬회로에서 과도 현상에 의한 전류값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 공식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정상 전류값이죠. 이때는 이 시간을 무한대로 적용을 해줘요. 그럼 여기에 무한대로 적용을 해주면 식은 이렇게 되겠지요. 네, 여기서 이제 E가 이제 자연상수인데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무한대 값은 0입니다. 0.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0을 적용하면 식은 그냥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저항 두 개가 있네요.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합성저항 어떻게 구해요? 더해주지요. 그래서 20Ω분의 전압은 70V 해서 전류값은 3.5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R을 직렬회로해서 구하는 전류값 요렇게 구해진다는 거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6번 다음과 같은 전기 회로에 입력을 EI, 출력을 E0라고 할 때 전달함수는 단 T는 R분의 L이다. 자, 여기서 전달함수는 뭐냐면 라플라스로 변환된 입력분의 출력을 의미합니다.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 I는 대문자 이 I가 되고요. L은 L은 LS로 변환이 되고 E는 대문자 E0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 주고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했죠? 입력 이 I분의 E0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흐른 전류 IT도 라플라스 변환하면 I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 V는 IR 저항과 전류를 곱해주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 LS와 흐르는 전류 요 LS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라고 했어요. 예, 요렇게 적용한 게 이제 입력 출력은 얘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냥 그래서 LS에다가 흐르는 전류 IS를 곱해 준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전달함수 구하는 거죠. 입력 얘 분의 출력 얘입니다. 그러면 IS 다 약분 되겠죠. 그죠? 약분 되면 R 플러스 LS 분의 LS. 자, 얘를 요 답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R분의 L이 T래요. 그래서 R분의 L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 분모에다가 R을 곱해주고 얘 R분의 1을 곱해준 거죠. 그럼 얘도 R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분모에다 곱해줬으면 똑같이 분자에다 곱해줘야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R분의 R 플러스 LS 분의 R분의 LS.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T가 뭐라고요? R분의 L이라고 했죠. 그래서 T를 만들어 보면 분자는 R분의 L 곱하기 S 얘가 T가 되겠죠. 그죠? 얘도 요거 플러스 요거예요. 그래서 R분의 LS 플러스 R분의 R. R분의 R은 약분되면 1이 되겠죠. 얘가 또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TS 플러스 1분의 TS다. 그래서 TS 플러스 1분의 TS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정리하는 요런 유형의 문제들 자주 나오니까 요거 연습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RC 회로의 입력 단자에 계단 전압을 인가하면 출력 전압은 이 문제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예요. RC 회로에서
입력 단자에 계단 전압을 인가하면 출력 전압은 처음에는 입력과 같이 변했다가 지수적으로 감쇄한다.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갈게요. 78번 라플라스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가? 라플라스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고치는 걸 우리 역 라플라스 변환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 라플라스 함수를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서 답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 라플라스 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부분분수로 나누는 거예요. 부분분수로 나누려면 요 밑에 지금 이 식을 가지고 부분분수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s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곱해지는 수 뭘까요? s와 s 두 개를 곱하면 s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곱해서 2를 만드는 수 1과 2가 있을 거예요. 그죠? 1과 2를 곱하면 2가 되죠? 자, 요렇게 곱해요. 요렇게 곱하면 2s, 요렇게 곱하면 그냥 1s가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면 요 가운데 있는 수가 돼야 돼요. 두 개 더하면 3s네요. 그럼 가운데 있는 수랑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데, 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합니다.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 이 식이 이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동일한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요 밑에 분모의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제 이거를 부분분수로 나눈다 하면 분모를 나누는 거예요. 분모를 s 플러스 1분의 어떤 수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어떤 수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분분수로 나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a와 b를 구하는 거예요. 자, a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원래의 이 식에서 a에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지워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써줘요.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 그 다음에 a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분수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얘 0 만들려면 s에 마이너스 1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적용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1이죠.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3 하면 1이죠. 즉 1분의 1은 1이에요. 그래서 a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 1이다. b,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식에서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지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써줘요. s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3. 그리고 나서 여기다 s에 어떤 수를 적용을 하냐면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뭘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적용하면 이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약분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B도 1. A가 1이고 B가 1이라는 걸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이 라플라스 함수를 부분분수로 이렇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 가지고 역 라플라스 변환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라플라스 변환 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2의 AT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A분의 1이다. 요 라플라스 표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변환된 거예요? 요거는 S, 요 A 앞에 부를 반대로 적고 A를 여기다 적고 이거분의 1이다. 요렇게 이제 변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우리 정리한 거 S 플러스 1분의 1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즉 얘를 반대로 라플라스 변환하면 2에 요거랑 이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죠. 마이너스 1t다. 근데 1은 우리 적어주지 않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t다. 요렇게 역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
S 플러스 2분의 1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2의 요거의 반대부 마이너스 그 다음에 2t다. 요런 식으로 역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지요. 그래서 라플라스 함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얘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2의 마이너스 2t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라플라스 역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똑같은 거를 찾으면 3번에 있네요. 네. 역 라플라스 변환하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문제 한 두세 번 연습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번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의 영상 전달 정수는 자, 영상 전달 정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네, 여기서 ln은 요거 자연 로그라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겁먹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공학용 계산기에 있어요. 그냥 똑같은 거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A, B, C, D 요거 뭐죠? 4단자 정수지요. 이거 63번에서 우리 L형 회로 했을 때 A, B, C, D 구해봤죠? 그죠?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A는 뭐죠? 1 플러스 이것분의 이것. 그래서 마이너스 j300분의 j600.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1분의 2지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B 구해볼까요? B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 분의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여기서는 요 분자가 0이 돼요. 0. 그래서 B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C는 이렇게 해서 이것분의 1이죠? 1. 그래서 요 J가 위로 올라가면서 요 부호가 바뀝니다. 부호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 J 300분의 1에서 여기다 J를 곱하고 분자에다도 J를 곱해줘요. 그럼 JJ 곱하면 뭐죠? J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J의 300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D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D는 이렇게 계산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J 300분의 J600이 되겠죠. 그죠? 요거 뭐예요? A랑 같지요. 그래서 D는 A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D, A랑 같죠. 그죠? 그래서 D, 마이너스 1 적용하고 B에 0 곱하기 J300분의 1. 요거는 이제 0 되겠네요. 0.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루트 1은 그냥 1. 그래서 자연 로그 1은 0. 요거는 공학용 계산기에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푸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0번. 이런 식에서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하였을 때 전류값은 자, 이 문제는 우리 좀 전에 했죠. RL 직렬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으로 인한 전류값 구하는 거 했었죠. 그죠? 그거랑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자, 요 식을 딱 보고 요 식은 RL 직렬회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을 보면 그래서 RL 직렬회로에서 T가 초기값이 0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스위치를 아직 닫기 전이란 얘기예요. 닫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때의 전류값 그냥 공식 찾으란 얘기입니다. 공식. 그래서 답은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RL 직렬 회로에서 과도 현상으로 인한 전류값 구하는 공식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산업기사 2014년도 1회 회로 이론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지요? 네. 근데 지금 쉽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요거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어려워야 됩니다. 요게 이제 어렵지 않고 처음 보는데 막 이해가 되면 누가 전기산업기사 어렵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 10%밖에 이해 못한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난 10%밖에 이해 못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 방법은 그냥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한번 써보세요. 네, 이런 거 한번 써보시고, 그냥 글로 나오는 문제는 문제답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면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다 하면 다음 회차에 또 나오겠지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써보고 또 나오면 또 써보고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너무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